요게 뭐냐면은요. 일단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기 전에 얘부터 먼저 좀 볼게요. 얘부터. 요 위쪽은 이제 보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지폐하고 동전을 현금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회계는 현금을 좀 넓게 바라봐요. 회계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당장은 현금은 아니에요.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회계는 현금처럼 봐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나라에서 세금을 돌려줄 때 통지서 날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즘은 여러분들 통지서만 날라와요. 실제 돈도 같이 꽂혀요. 통지서만 날라와? 돈도 같이 들어올걸요? 아닌가? 아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게요.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우리 배당금 있죠? 배당. 배당을 받다 보면,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요즘도 날라옵니다. 날라오는 배당금 통지서만 날라와요. 실제로 계좌에 꽂혀요. 꽂혀요. 그렇죠? 꽂히는데 여러분들이 이쪽 회계가 옛날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쪽을 이해를 하시려면 그나마 이해를 하려고 하시려면 옛날이라서 옛날 계좌이체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렇죠? 뭐 카카오페이 당연히 없고 그렇죠? 그리고 ATM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안 살아봤는데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그래도 옛날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옛날에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날라오면은요, 그 날라온 걸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제시를 했었어요. 배당금이 들어와요. 배당 은행에서 받아가. 회사가 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옛날로 따지면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딱 받았어. 그러면 지금은 얘는 돈 아니지. 일단 돈은 아니지. 돈은 아니지만 내가 은행 언제 내가 한 내일쯤 갈까? 내일쯤 가서 한 3만 원 찾을까? 그죠? 그럼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계에선 이것도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회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통화 대용증권이다라고 해요. 계정 과목 아닙니다. 뜻이 뭐냐면 통화는 지폐나 동전이고요. 우리 통화 정책에 뭐 민감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대용은 대신 사용하다. 쓸 용자입니다. 대신 사용. 그리고 증권은요. 우리가 요즘은 종이는 아니지만 옛날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종이었대요. 1960년대까지. 난 살아봐서 모르는데 이론상으로 알아. 이론상. 그래서 한마디로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종이들 이거잖아요. 맞죠? 몇 개만 하고 쉴게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자기압 수표일 겁니다. 맞죠? 우리 자기압 수표 1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 있잖아요. 맞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조 이런 것들 좀 찾아야 되거든요. 실제 조회해야 수표 번호 같은 거 조회해 봐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렸을 때 설날 때 세배하시고 갑자기 이제 5만 원권이 아니라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신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는 거야. 이거 돈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뺏어가겠죠? 다시는 안 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자기압 수표 현금처럼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 수표조회에서 위조 없으면 현금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송금한 우편한 증서 설명할게요. 이것도 옛날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저도 솔직히 몰라요, 이거. 이론상으로 알아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시험에 나와요. 뭐냐면, 예전에 ATM 이런 거 없던 시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아버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저 수원 여기 인계동 어디에 좀 보내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요. 그럼 아버지께서 만약에 그게 돈이 한 100만 원 된다 라고 하면 100만 원을
네, 어디에 넣냐? 우편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편 봉투에 담아가지고, 우편함에 넣는 거예요. 옛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네, 주소가 잘못 주소를 혹시라도 잘못 적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조원동 뭐 이렇게 인계동 해야 되는데, 우리 개자가 인계가 아니라 이 개, 이렇게 쓴 거야. 개, 어이로. 실제 인계동 이때 그냥, 개동하고 개동도 있다, 둘 다. 가정하면 인계동에 있는 그 사람은 땡 잡은 거지. 맞죠? 100만 원이 막 있는 거야, 우편봉투에. 얼마나 고마워. 맞죠? 그런 걸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버지께서 100만 원을 우체국에 딱 넣잖아요. 그럼 우체국에서 100만 원을 예금했다라는 증서를 줘요. 그걸 우리가 우편환 증서다라고 해요. 맞죠? 물론 일정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우편 봉투 있죠? 거기에다가 증서를 우편 환증서를 넣는 거예요.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물론 돈을 예금하게 해야죠. 그건 증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못된 주소로 만약에 보냈어.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잘못된 주소로 간 건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증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증서에는 우리가 받는 사람의 이름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이 저다라고 하면 제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거꾸로 저한테 제대로 왔다라고 하면 제가 우편한 증서 받았을 당시에는 일단 지금 당장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든지 우체국에 우편한 증서를 제시하고 신분증과 함께 우편한 증서 제시하면 언제든지 돈으로 100만 원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송금한 우편한 이거 곧 현금 될 거잖아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까 했지? 넘어감? 아까 했지? 예, 다행이다. 자,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요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계를 하시다 보면 사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는 뭐예요? 그렇죠. 대부업. 그죠. 막 내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았어. 원금을 갚았어. 근데 갑자기 원금이 늘어나는 신기한 마법. 그죠. 그런 거 있잖아. 맞죠? 그거는 우리가 사자가 개인 사자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의 사채는 회사의 사자 씁니다. 회사채가 풀네임, 회사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거. 근데 문제는 주식을 발행하면 주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주식이 엄청나게 늘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주식에서 막 남들 누구나 다 사니까. 맞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내가 주식을 처음에 발행했을 당시에는 우리 회사의 주주가 몇 명 없었어. 그렇죠? 근데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다 새로운 주인 찾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표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다면 기존에 그 여자친구 있다라고 가정하면 슬프다. 자. 네, 자, 여자친구가 있다 가정하면 예전에 제가 주식을 더 발행하기 전에 여자친구는 네, 제 본 여자친구잖아. 본 여자친구. 조선시대로 따지면 본처? 그쵸. 어때? 유상증자라면, 죄송해요. 유상자네. 주식을 발행을 해. 그럼 새로운 주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본처가 첩들이 있는 거잖아. 첩들이.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녀 차별 아니야? 맞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남자를 해볼까? 내가 여자야. 근데 여기에 본남? 여기에 본래 남자친구가 있어. 맞죠? 근데 새로운 애들 끌고 오면 여기 새로운 남자 하자는 거잖아. 그럼 어때요? 기존에 그 남자친구가 삐지겠지. 야, 너 나로 가지고 성이 안 차니? 이렇게, 재미없어? 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반발을 해요. 맞죠? 물론 우리나라는 좀 약간 소액주주 무시하는 편이지 미국 가서 이렇게 했다가 난리 나는 거야. 주주들한테 욕 처먹는 거예요. 뭐 투자 목적이 아니라 뭔가를 이제 회사가 다른 짓을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비싸면,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나라에서 가끔씩 이제 너무 부채가, 가계부채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줄 채권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채권자를 모집할 때는 우리 회사가 얼마를 빌릴 거, 얼마를 갚을 거고 이자는 몇 퍼센트를 주겠다라는 걸 적어서 여러분들 발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발행하는 증서를 우리가 사채다라고 해요. 회사채. 사채. 그리고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공공기관도 거액의 자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를 모집할 때 발행하는 증서를 우리가 공채라고 해요. 공채. 그게 국가면 국채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국채든 공채든 사채든 발행하는 놈은 채무자입니다.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국채나 공채나 사채를 우리가 매입하는 사람은 채권자가 되는 거. 돈 빌려준 거니까. 맞죠? 근데 요즘에야 사채가 다 전자예요. 전자니까 이자 막 들어옵니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요. 사채가 또는 공채가 종이였대요. 종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적지 마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사채예요. 사채가 있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억, 1억이 할게, 이렇게. 한타락 1억?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얘가 언제 발행됐다라고 가정하냐면, 발행은 2025년 1월 1일이다라고 해볼게요. 1월 1일. 예, 그리고 지급기일은 만기죠? 만기가 2027년 12월 31일이래. 3년짜리죠? 만기. 예.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율은 심플하게 10%라고 할게, 10%? 현실에서 10% 주면 이거 사채, 그죠? 발행 안 해요. 10%라고 해볼게요. 이런 종이가 있는 옛날에. 근데 종이의 큰 단점은 얘를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큰일 나니까 여기 이자표라는 게 달라붙어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제가 이렇게 점선을 찍는 거, 우리 우표 같은 거 보면 뗄 때 이렇게 점선처럼 막 뚝뚝뚝뚝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그거. 그럼 얘가 만약에 2025년 12월 31일 거고, 얘가 2026년 12월 31일 거고, 2027년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2025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요 이자표를 끊어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받겠지. 은행에다가. 그 다음에 2026년도 말이 도래하면 요 2026년 12월 31일 거 끊어다가 은행에 제시하면 1,000만 원 받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걸 이자표라고 해요. 공사채에 붙어 있는 이자표.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날짜가 도래해야 현금으로서 기능하는, 이자로서 기능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27년, 5년인데 이 세 개를 다 끊은 거야. 다 끊어가지고 3,000만 원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주죠, 당연히. 이것만 효력이 있잖아, 이것만 효력. 그래서 꼭 해당 날짜가 도래한, 그렇죠? 이자 지급 날짜가 도래한 해당 이자표만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참고까지만 하고 쉴게요. 자, 일단 우표 당연히 현금 아니죠, 여러분들? 우표 가지고 식사 한번 해보세요.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음식으로 두드려 맞는 거야. 어머니, 제가 우표로 결제하면 안 될까요? 맞는 어머니께서 김치로 두드려 팰까요, 여러분들? 재미없어? 자, 그 다음에 수입 인지는 뭐냐면,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 많이 어렸을 때, 강준이 저 많이 어렸을 때예요. 자, 저 많이 어렸을 때요. 어떤 증명서를 떼려면 지금처럼 저기 정부 24시에 뗄 수가 없어. 그런 게 없어. 하나도 없고 동사무소를 가야 됐어요. 그죠? 그럼 동사무소를 가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좀 떼어주세요 라고 하면 300원인가 200원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등본을 저한테 딱 주면서 300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없어 보여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인데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300원 주세요. 약간 그지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자, 수입 인지라고 해가지고 인지세라고 많이 할 거야, 아마. 법원에서도 증명의 효력을 나타내는 거. 인지를 붙여요. 수입 인지를 딱 붙여야지만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 인지를 반드시 붙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300원 주시라고. 그럼, 와, 공공이 있어 보인다. 인지라는 붙여야 효력이 있대. 3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지 붙여주면 300원 받으면 거지 같진 않나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있어 보여, 여러분들. 아무튼 옛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입인지도 마치 그냥 우표잖아요, 우표. 그냥 그 해당 증명 서류가 효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냥 우표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자, 선일자 수표는요, 뭐냐면, 이거 제대로 할게요. 이것도 뭐, 시험에, 근데 이쪽에서만 나옴. 나중에 아마 회계 1급 가면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배우셨다고 넘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설명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음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에요. 선일자 수표는 지금은 없습니다. 자,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언제 만기가 도래야지만 현금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어음이야. 여기 어음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1,000원. 그냥 필요한 것만 쓸게요. 필요한 거면 여기 민국이. 저죠? 제가 이제 누구라고 할까? 여러분이라 할게, 여러분. 수강생? 수강생이라 할게, 수강생. 여러분들이 어음 받은 사람이에요. 배달자는 3월 14일이고, 만기는 4월 14일이래. 예를 들어가지고. 됐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어음을 1,000원 받으셨잖아요. 그럼 언제서야 1,000원의 효력이 생겨요? 4월 14일 돼야.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음은 누구나 발행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느 정도 그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신용평점? 이라든지, 그다음 기업들 같은 경우 사업자나 개인기업 같은, 우리가 사업자나 기업들 같은 게 신용등 뭐 AAA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어느 재산이라든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음을 발행하는 요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요건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안 걸리면 어음 발행 못 하죠. 그럼 어음을 발행할 수 없으니까, 근데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난 지금 돈이 없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원 한 달 뒤에 줄게. 제발 믿어줘. 하는데, 여러분들, 야, 안 믿어. 나 갈 거야. 그렇죠? 그럼 어음 좀 줘. 여러분들, 어음 줘. 나 어음 못 발행해. 야, 그럼 미안한데 나 외상으로 하면 안 돼? 야, 못 믿어. 어떻게 그걸 믿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냐면, 수표를 줘요, 수표. 수표를 주는데, 여기에 오른쪽이 선일자 수표입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수표니까 은행이 발행하겠지? 어떻게 되냐면, 3월 14일, 4월 14일인데, 지금 수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일자 수표를 주는 날짜는 3월 14일 지금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일단, 결론. 그럼 수표는 4월 14일 날 효력이 있어요? 3월 14일부터 효력이 있어요? 그렇죠? 어음은 만기가 돼야 현금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수표 자체는 이미 또 돌아갈 때부터 효력이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표를 주는 건 서로 간의 신뢰를 믿는 거예요. 뭐냐면 3월 14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 1,000원짜리 선일자 수표를 주잖아요. 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1,000원을 달라고 요구를 한다. 근데 말로 하는 외상은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 아니니까 이 수표라는 걸 발행해 줄 건데 이거 4월 14일 날 좀 찾아줘. 맞죠? 찾아줘. 근데 지금 네가 혹시라도 3월 14일 날 은행에 제시를 하면 거절당하겠죠. 1,000원이 없을 거니까. 거절하면 제 신용등급이 뚝 떨어져요. 신용이 더 떨어져.
근데 어음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 14일 날 제시했어. 은행이 거절하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돼요? 신용들이 떨어져요? 아니에요. 원래부터 4월 14일에 효력이 있는 거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어음은 만기에 제시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이 선일자 수표는 3월 14일 날 제시해도 효력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효력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급 거절 당하면 등급이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얘는. 알죠? 그래서 널 믿고 4월 14일 날 좀 찾겠다고 약속을 해줘. 믿을게.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는 게 선일자 수표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름 이상하죠? 왜? 분명히 3월 14일자인데 얘는 한 달 뒤가 4월 14일이잖아요. 그럼 얘는 후일자 수표잖아. 이름은 후일자. 그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우선해요? 사물이 우선해요? 사물? 하고 싶은 말, 사물 입장, 수표의 입장에서 만드신 이름이에요. 이 수표는 언제부터 떠돌아다녀야 돼요? 원래는 4월 14일 날 떠돌아다녀요. 원래는 이때 현금이니까. 근데 한 달 전부터 미리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떠돌아다니고 있다 선일자 수표라고 불러요. 되셨죠? 그러면 3월 14일자 입장에서 현금이 될 수가 없다. 4월 14일에 대한 현금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음 자체가 발행할 때 현금 아니잖아요. 발행할 당시에는. 현금이 아니니까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사람이 발행하는 게 선일자 수표니까 어음 성격이면 당연히 발행할 당시에는 현금이 아니다. 다만 어음은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고 물론 선일자 수표도 약속이 있지만 어음은 지급 제시를 반드시 4월 14일 날 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요 선일자 수표는 우리가 3월 14일부터 지급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돈을 안 넣으면 나는 상관없어. 난 걔를 죽여버릴 거야. 욕먹어버려. 얘 신용등급 떨어가지고 세상에서 나중에 거래할 때 얘 신용등급 막 F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은 얘 제시하면 거절하면 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져가 나중에는 거래를 아무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용등급 F시네요. 거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달라고는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증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발행 못하니까 이거 발행할게. 대신에 제발 4월 14일 날 찾아줘. 이렇게 애원하는 수표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죠? 자, 됐어요. 우리 쉬셨다가 마지막 교시는 11시 50분에 할게요. 10분 쉬시죠.